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 국제영어론 함께 공부할 챕터는 챕터 10, 외환시장입니다. 자, 외환시장은 영어로 Foreign Exchange Market이라고 그러죠. 이 외환시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자, 외환시장의 기능을 설명한다. 그리고 현물 환율에 대해서 이해한다. 현물 환율, 그 다음에 환위험에 대해 보험 역할을 하는 선물 환율의 역할에 대해 공부한다. 뭐 인식한다, 이해한다. 선물 환율, 또 통화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는 환율 결정 이론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외환시장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국제영어에서 공부해야 되는가? 이거는 지금 위키피디아 백과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자,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상거래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결제를 하게 되죠. 거기에 사용되는 통화, 어떤 퍼센티지입니다. 그러한 이제 트랜잭션 거래에서 어떤 그 거래 금액이나 거래 양에서의 어떤 비중, 그 통화의 비중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가지고 약 20개의 주요한 통화인 거죠. 세계에서 사용되는 통화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여러 가지 그 상거래, 트랜잭션, 비즈니스 트랜잭션에서 사용되는 어떤 통화, 커런시의 비중을 봤을 때 한 20개 정도를 순위를 매겼을 때 순위예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US 달러입니다. United States 달러. 그러니까 미국 달러죠. 미국 달러가 뭐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2025년 3월 기준인데 한 49%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그 비즈니스 트랜잭션, 어떤 상거래에서 어떤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거죠. 그거의 퍼센티지가 뭐 거의 한 50% 정도 지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 일부러 미국이라는 유나이트 스테이츠, 미국이라는 나라를 뭐 찬양하거나 그렇게 하려는 뭐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유나이트 스테이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간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유나이트 스테이츠, 미국의 통화죠. 달러. 달러가 이만큼 전 세계의 비즈니스 트랜잭션, 전 세계의 어떤 상업적인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나이트 스테이츠, 미국의 통화인 달러의 어떤 파워, 힘이라는 게 큰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유나이트 스테이츠, 미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세계 국제 질서에서 어떤 파워, 힘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입니다. 뭐 저는 뭐 교수님은 절대 그 유나이트 스테이츠, 미국이라는 나라를 뭐 찬양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나이트 스테이츠, 미국이라는 나라의 통화인 달러가 이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비즈니스 트랜잭션, 상업적인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달러가. 그렇게 되고 이제 2위가 유로입니다. 유로.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통화죠. 유로. 유로가 약 21.93% 정도 됩니다. 20%. 그러니까 벌써 이 위키피디아에 나온 자료만 보면은 미국의 달러와 유럽연합의 유로라는 이 두 가지 통화가 우리가 어떤 전 세계의 비즈니스 트랜잭션, 상업적인 거래에서 결제되는 통화로서, 수단으로서 거의 지금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유나이트 스테이츠 달러, 미국 달러와 유러피언 유니언, 유럽연합의 유로라는 통화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비중이 높은 통화가 3위가 이제 파운드, 영국의 파운드, 4위가 중국의 그 위안화죠. 위안화. 한국어로는 위안화라 그러는데 영어 발음은 르밍비라 그러나요? 르밍비? 예, 발음이 르밍비라고 발음됩니까? 한국어로는 위안화라 그러는데 Chinese currency, 중국의 통화죠. 이것도 꽤 비중이 높습니다. 4위. 그 다음에 5위가 Chinese yen, 일본의 엔화. 6위가 캐네디언 달러, 캐나다 달러. 7위가 홍콩 달러, 홍콩의 달러. 8위가 오스트레일리언 달러, 오스트레일리아의 달러. 9위가 싱가포르 달러. 그리고 10위가 스위스 프랑, 스위스의 프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돈이죠. 통화. 영어로는 커런시라는 게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릅니다. 달라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국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외환 시장, foreign exchange market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마다 사용하는 돈, 통화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국제 경영을 하는 기업 입장은 뭐예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거를 글로벌 시장, 다양한 국가 시장에 판매하고 그래서 세일즈, 매출과 프로핏, 수익을 얻는 것이죠. 뭐 그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국제 경영인데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뭐 국제 경영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본국의 어떤 통화, 돈이 있을 텐데 국제 경영,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해서 벌어들이는 어떤 매출이나 수익은 다른 국가의 통화로, 돈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른 국가의 통화를 벌어들인 돈이죠. 그것과 우리나라 본국의 돈, 통화로 바꿔야 되는, 익스체인지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국제경영에서 이런 foreign exchange market, 외환 시장이라든지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exchange rate, 우리가 환율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른 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국제경영을 하는 뭐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환 시장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외환 시장의 정의와 환율의 정의, 외환 시장의 두 가지 기능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그 전에 이 수업 강의 자료,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외화, 한국어로는 외화, 영어로는 foreign currency, 그리고 외환, 한국어로는 외환, 영어로는 foreign exchange.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강의 자료에는 교수님이 정리해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설명으로만 한국어로 설명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자, 외화 우리가 외화라는 것, 한국어로 외화, 영어로는 foreign currency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국, 우리나라의 통화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돈이 아니고 외국의 통화, 뭐죠? 외국의 돈, 그걸 의미합니다. foreign currency, 외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달러, 미국의 달러, 뭐 유럽연합의 유로 이러한 것들이 외화죠. 한국 사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환, 한국어로는 외환, 영어로는 foreign exchange, 외환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거는 foreign exchange, 외환이라는 것은 외국의 통화, foreign currency를 포함하면서 foreign currency로 외국의 통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모든 자산, asset,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환, 한국어로 외환, 영어로는 foreign exchange라는 거는 자, 외화, 곧 외국의 통화, 외국의 돈, 그걸 포함하고 그거에다가 foreign exchange, 외화로 바꿀 수 있는 자산, 이러한 거를 모두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foreign exchange죠. 외환, 외환이라는 거는 외화, 외국 돈이죠. 외국 돈에다가 외국 통화에다가 외국 통화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자산, 어셋을 의미하니까 외국 통화, 외화에다가 foreign currency에다가 골드 같은 거, 금, 골드, 골드. 내가 금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을 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골드, 금이죠, 금. 내가 금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돈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외화로 바꿀 수 있고, 미국 달러로 바꿀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 사람인데 내가 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금을 US 달러, 미국 달러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외화, foreign currency, 외화로 표시된 본드, 채권이라든지 뭐 이러한 다양한 이제 그 자산들이 있습니다. 자산. 교수님이나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여러분들이나 뭐 그러한 이제 어떤 foreign exchange market,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 이러한 것들을 자주 접하거나 거래해 보지 않아서 지금 실무적으로 좀 생소하게 낯설게 느끼겠지만은 그런 이제 그러니까 외화 표시 채권이라든지 본드라든지 뭐 이러한 다양한 자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화로 바꿀 수 있는 것. foreign currency. 가장 쉽게 얘기하면 달러입니다. US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골드, 금 같은 것도 되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외환, 한국어로 외환이라는 거는 영어로 foreign exchange라는 거는 한국어로 외화, foreign currency, 외국 통화를 포함하고 외국 통화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자산 이런 겁니다. 골드, 금이나 본드, 채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외화, foreign currency 그리고 외환, foreign exchange 이 두 가지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 비교해서 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이 외화, foreign currency와 외환, foreign exchange의 개념을 좀 비교해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자, 그래서 외환 시장 그러면은 foreign exchange market이란 게 뭐냐? 마켓이죠, 마켓. 시장이에요. 자, 시장이라는 거는 무언가 거래가 되는 겁니다. 트랜잭션,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 마켓이죠. 마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 시장이다. 그러면 뭐예요? 말 그대로 foreign exchange, 외환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외환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foreign exchange는 외화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foreign currency, currency, 그러니까 각 국가의 통화들이 거래되고 플러스 뭐예요? foreign currency, 그러니까 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들, 골드, 금이라든지 본드, 채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이러한 foreign exchange가 거래되는 시장이 foreign exchange marke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환 시장이죠. 그러니까 외환 시장도 마켓이에요.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입니다. 근데 foreign exchange, 외환이 거래되는 것이고 외환은 외화, foreign currency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외국 통화, 쉽게 얘기하면 US 달러, 미국 달러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양한 국가의 커런시 통화들도 거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외환 시장, 영어로는 foreign exchange market이란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환전되는, 그러니까 교환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수업 교재에는 정의된 거죠. 그러니까 US 달러
US 달러, 미국 달러를 한국의 원화로 바꾸거나 또는 뭐 US 달러, 미국의 원화를 우즈베키스탄의 숨, 우즈베키스탄의 숨으로 바꾸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포린 익스체인지, 외화는 포린 커런시, 그런 각국의 통화, 커런시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각국의 통화, 커런시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골드, 금이라든지 본드, 채권이라든지 다양한 자산들 다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골드, 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화로 표시된 본드, 채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자산들도 곧 포린 익스체인지, 외환들도 거래됩니다. 이 외환 시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나 한국의 원화나 우즈베키스탄의 숨이나 이러한 통화, 돈만 교환되는 게 아니고 그 금이라든지 골드라든지 여러 가지 본드, 채권이라든지 다양한 그 자산들, 그 커런시, 외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자산들도 거래됩니다. 포린 익스체인지도 거래된다는 것이죠.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우리 수업 교재는 이 포린 익스체인지 마켓, 외환 시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포린 커런시, 외화만 이렇게 교환되고 하는 그런 내용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포린 익스체인지 마켓, 외환 시장이라는 것은 포린 커런시, 외화뿐만 아니고 포린 커런시, 외화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어세트, 자산인 포린 익스체인지, 외환도 거래된다는 것입니다. 골드, 금이라든지 반드,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외환, 포린 익스체인지가 거래되는 그런 내용은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요. 우리 수업 교재에서는. 우리 수업 교재에서는 외환 시장, 포린 익스체인지 마켓에서 포린 커런시, 외화, 외국의 통화, 각 나라의 통화가 이렇게 거래되는 그런 거에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환율이라고 되어 있죠. 환율. 영어로는 그 exchange rate라고 그럽니다. exchange rate.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통화가 다른 국가의 통화로 환전되는, 환전이란 말은 환전. 여기서 환이란 말은 교환하다, 바꾸다는 말이고 전이라는 말은 돈이라는 말이죠. 혹은 통화라는 말이니까 돈이나 통화를 교환한다 그런 말입니다. 환전한다. 그 비율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오늘 2025년 2000 2025년 5월 20 며칠입니까? 오늘이? 예. 2025년 5월 20일이다. 그럼 2025년 5월 20일 현재 US 달러, 미국 달러와 코리안 원, 한국의 원화를 교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US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코리안 원, 한국의 원화로 바꾸고 싶다. 교환하고 싶다면은 그 기준이 되는 비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환 비율이. 그게 환율입니다. 그게 환율이에요. exchange rate. 따라서 앞에 우리가 봤던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다른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각 나라의 통화마다, 돈마다 이렇게 교환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비율, 환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그 환율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 환율은 변동합니다. 변동해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fluctuate 한다. 이렇게 출렁거린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어떤 국가의 통화를 다른 국가의 통화로 교환하는 그러한 비율이 환율입니다. 환율이에요. 교환 비율, exchange rate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포린 익스체인지 마켓 외환 시장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뭐예요? 한 국가의 통화를 다른 국가의 통화로 환전, 교환하도록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그 글로벌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한 국가의 통화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국, 우리나라의 돈으로 통화로 바꿔야 되죠. 이것처럼 그러니까 한 국가의 통화를 다른 국가의 통화로 환전하는, 교환하는 그러한 그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환 리스크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환 리스크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foreign exchange risk죠. foreign 어, foreign 어, 여기 나오는 거 foreign exchange risk 환 리스크입니다. 환 리스크. 환 리스크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 리스크다, foreign exchange risk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리스크다. 리스크니까 위험이라는 말. 위험이라는 말은 fluctuation, 변동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2025년 5월 20일 현재 US 달러, 미국의 달러와 코리안 원, 한국의 원화 사이에 교환되는 비율, 그게 어느 정도 마켓에서 시장의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오늘 내가 1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1달러를 은행 가서 바꿔주세요. 원화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뭐 1,300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5월 20일 현재예요. 하지만 6개월이나 1년 후에 뭐 6개월이나 1년 후에 은행 가서 내가 1달러 가지고 있는데 이 1달러를 원화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교환 비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뭐 아까 오늘은 1달러에 1,300원인데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1달러에 1,4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1달러 주면 1,400원 더 많은 원화를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1달러에 1,2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달러에 더 적은 원화를 교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1달러에 1,300원. 똑같은 원화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는 겁니다. 6개월이나 1년 후에. 그래서 우리가 환율, 익스체인지 레이트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됩니다. 변동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1달러에, 자, 오늘은 1달러에 1,300원에 교환되는데 6개월이나 1년 후에 1달러에 1,400원에 교환되거나 더 많이 원화를 받거나 혹은 1,200원 더 적은 원화를 받는 걸로 교환되거나 이러한 경우가 다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이 1달러에 1,300원 바뀌는데 6개월이나 1년 후에서 똑같이 1달러에 1,300원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건 리스크가 없는 거죠. 리스크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리스크라는 거는 익스체인지 레이트, 환율이 올랐다 내려갔다 플럭추에이트 한다.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foreign exchange 리스크라는 게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환 리스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타나는데 미래에. 그런데 내 입장에서 혹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혹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6개월이나 1년 후에 1달러에 교환되는 원화의 환율이 유리하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고 혹은 불리하게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뀐다면은 우리가 어떤 정상적인 경제적인 생각이나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면은 그냥 그렇게 바뀐 환율 안에서 우리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달러 갖고 있는데 오늘 1달러에 1,300원이다. 그런데 이제 6개월이나 1년 후에 1달러에 1,400원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달러를 주고 1,4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원화를 교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1달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1달러에 1,300원 교환되는데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1달러에 1,600원, 1,400원에 교환된다. 아니, 죄송합니다. 1달러에 1,200원에 교환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1달러에 1달러에 1,200원이죠. 1달러에 1,200원. 더 적은 돈의 원화로 교환되는 거죠. 1달러에 1,200원. 더 적은 원화를 받게 되니까 뭐 달러를 갖고 있는 목적이 더 많은 원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달러를 갖고 있다. 뭐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는 거죠. 미래 6개월이나 1년 후에 1달러에 1,200원으로 환율이 바뀌면은 그러한 경우에 나는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은 1달러에 1,300원인데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1달러에 1,200원 환율이 그렇게 떨어진 거죠. 근데 나는 달러를 갖고 있는 이유가 더 많은 원화를 얻기 위해서 달러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bad situation이에요. 데미지. 손해보고 안 좋은 상황이죠. 자, 그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리스크라는 거는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변하는 게 리스크인데 나한테 유리하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고 나에게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변하면은 내가 손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프로텍션 하는 겁니다. 보호하려는 거예요. 보호하려는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해칭이라고 하는데 해칭이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해칭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 리스크라는 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외환 혹은 외화에는 왜냐하면 환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근데 환율이 변화하는데 나한테 유리하게 변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변할 수도 있는데 불리하게 변하는 거에서 나타나는 데미지, 손해를 내가 프로텍트, 방어하려는 것, 이런 게 해칭이다. 라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해칭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나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나중에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 챕터의 후반부에 가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은 첫 번째는 한 국가의 통화를 다른 국가 통화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국가의 통화가 다른 국가 통화로 교환되는 비율이 환율인데 이 환율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화합니다. 변화해. 그게 환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환 위험이라고 그러는데 이 환 리스크, 환 위험이라는 게 나나 우리 회사에 불리하게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우에 그것에 이렇게 그러한 손해나 이러한 거를 그 프로텍트 보호해 주는 거죠. 방어해 주는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장치나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러한 기능도 있다는 거죠. 외환 시장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